알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 해외여행이면 돈은 좀 못 모았긴 하겠지만 여행도 뭐 취미니까 뭐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하면 되니까 뭐 모아가면서 하는 거는 괜찮지. 열심히 스펙도 쌓으면서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34살 솔로래요. 결혼에 대해서 딱히 생각은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네요. 다들 어디서 사람 만나서 연애하시나요? 전공도 여초, 회사도 여초 직군이라 더 기회가 없었나 봅니다. 정말 다들 어디서 만나나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남자들은 연애를 할 때 남자가 공격이고 여자가 수비하잖아요. 연애 패턴들을 보면.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연애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되게 공격적으로 막 많이 다녀요. 친구들하고 막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거 다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수동적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만날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누굴 만나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어디서 만나지? 누굴 만나지? 대체 어디서 다들 연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쟁취해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이성을 만나는 거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뭐 여행 다니고 스펙도 쌓고 진짜 그냥 연애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구분을 못해요. 물론 정말 운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진짜 이건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애를 하다가 결정사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이유가 연애하고 결혼 약속도 하고 상견례를 앞뒀는데 알고 봤더니 상대방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 그걸 드디어 커밍아웃을 한 거야. 이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결혼 엎었어. 근데 연애 한 2-3년 했어. 그러면 막막한 거지. 이제 곧 있으면 나이 34살 35인데 나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늦어서 결혼정보에서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애하면 결혼을 할 줄 아는데 결혼 날짜 잡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바람 폈다가 걸린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이지 왜 결혼 날짜 잡고 바람을 펴가지고 그것도 걸리냐. 근데 문제가 연애를 7년을 한 거예요. 근데 연애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애는 한 1-2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좀 스무스하게 가는데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상대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결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특히 이런 사람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서 결정이 또 많이 오냐면 여초, 여중, 여고, 여대, 여초 직장 혹은 남중, 남고, 공대, 남초 직장을 다니신 분이 연애를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고 이성을 만나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끼리 놀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연애를 위해서, 특히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자존심 상해해. 근데 나는 왜 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존심 세우는 것도요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진짜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자존심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열등감이에요. 아씨 남자 만나려고 결정사 가야 돼? 아 내가 남자 만나려고 소개팅에 해야 돼? 자존심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열등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만나지 못할까봐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사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내가 결정사까지 올 줄 몰라서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연애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 안에 갇혀 있어서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해서 여기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정사가 뭐 하는지를
균형 있게 보질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결정사는 결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어차피 사람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결정사에서 만나면 결혼까지 1년 반이면 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결혼 생각해서 만나기 때문에 썸 한 달 타고, 그리고 사귀어서 한 달 만에 헤어지든, 그리고 또 사귀면 한 3개월 정도 사귀어보고, 그러면 3개월이 딱 되면 결혼식장 잡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혼식장 잡을 때까지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썸 탈 때부터 결혼식 올릴 때까지 1년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대부분 결정사에서 만나면. 근데 그렇다고 연애 안 하냐? 1년 반 연애 하잖아요. 다만 처음부터 결혼할 사람을 만나니까 판단이 빠르죠.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맞춰가다, 그 썸 타면서부터 대화하면서 데이트하면서 계속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엄청나게 처음부터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했다가 한 달 만에 헤어지고 막 이런 커플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가슴 아파해요. 한 달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헤어지면 되게 가슴 아파해요. 근데 주변에 없으면 무엇이든 노력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취미 생활을 하든, 아니면 독서 클럽을 하든, 뭐 소개팅 앱을 하든, 아니면 결정사를 하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 목적에 따라. 사람들 목적을 숨겨요. 나는 남자 만나고 싶은데 독서 모임 가 있어. 근데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를 구하려고 막 다니고 여자를 구하려고 막 다녀. 근데 상대방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결혼이니까 명확하게 결혼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거 서로 싹 정리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까지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싹 숨기고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 그런 데서 가서 만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 혼자 만약에 결혼 생각해. 그러면 저 사람 직업은 뭐 점, 연봉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혼자 막 재고 있어. 막 체크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괜찮네?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사귀어볼까? 사귀어줄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사귀면서도 그 상대방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사람 집안은 노후 준비는 되어 있을까? 부모님은 뭐 해줄까? 사랑을 빙자하는 척, 엄청 사랑하는 척 하면서 막 다 재고 있는 거야.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나는 이거 너무 가식적이에요, 진짜. 딱 명확하게 좋아. 그럼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걸로 만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면 되는 거지. 그걸 재고, 따지고, 간 보고, 그리고 제가 뭘 하나 어쩌나.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목적에 따라 만나는 게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되게 깨끗하잖아요, 진짜. 되게 깨끗하잖아요. 난 깨끗한 거 좋아하거든요. 결정사에서 선 보면 1년 반이면 결혼해요. 결정사에서 선 봐서 서로 마음에만 들면